안녕하십니까.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한 과원관리 요령에 대해 말씀드릴 예산군 농업기술센터 과수기술팀 김혜림입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과수화상병이란 무엇인지, 발생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고, 과수 부위에 따른 증상 및 확산 요인을 살펴본 후, 마지막으로 과수 농가분들께서 실천해 주셔야 하는 사항에 대해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과수화상병이란 1780년대 미국 뉴욕주에서 최초로 발생한 세균병으로서 사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식물의 잎, 꽃, 가지, 줄기 등이 화상을 입은 것과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현재까지는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한번 걸리면 매몰 처리를 해야 되며 과수계의 구제역이라고 불릴 만큼 무서운 세균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병형균 특성입니다. 병형균은 어위니아 아밀로보라라고 하고 생장 저온으로는 25도에서 27도 사이의 저온이기 때문에 5월에서 8월 사이에 발생이 가장 활발하게 됩니다. 기주 범위 또한 넓기 때문에 사과, 배를 제외하고도 복숭아, 살구, 자두 등 많은 과수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병형균의 발생 및 확산 특성입니다. 화상병균의 경우 겨울철 개양 속에서 월동하며 추후 수액을 통해 이동하여 삼출액 형태로 분출하게 되는데, 이때 개양을 제거하지 않으면 이 분출한 삼출액에 의해서 2차 전염원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이 2차 전염원은 빗물이나 벌, 매개 곤충을 통해서 전파되기 때문에 더욱더 큰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과수화상병 발생 현황입니다. 외국의 발생 현황으로는 1780년대 미국 뉴욕주에서 최초로 발생한 이후에 1880년대 사과나무 묘목에 의해 일본에 발생하게 됩니다. 그 이후 1920년대 유럽으로 이동하여 1957년도에 영국에서 첫 검출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 전 세계 약 40개국 이상 과수화상병이 발생하여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국내 발생 현황입니다. 2021년 기준으로 전국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총 561농가 254.6헥타르가 발생하였고, 그중 충남은 충북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2021년 예산군은 처음으로 과수화상병이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6월 초순에 오가면 분천리에서 한 농가, 6월 중순에 고덕면 상장리에서 한 농가가 발생하여 총 두 농가 1.5헥타르가 발생하였고, 그 이외에 추가 피해는 없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과수화상병 증상입니다. 과수화상병 증상은 잎부터 시작해서 열매까지 다양하게 나타나는데요. 우선 잎부터 살펴보시면 연맥을 따라 흑갈색 병반이 나타나고, 이후에 사진처럼 전체 부위로 진전되어서 말라붙은 잎은 가지에서 떨어지지 않고 남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음 가지를 살펴보시면 병든 부분과 건전 부위 간의 균열이 발생하고, 이것이 심하게 진전될 시에는 불에 데인 듯한 양상을 보이며 지팡이 모양으로 굽는 전형적인 증상을 보이게 됩니다. 꽃의 경우 감염된 꽃은 젓갈색으로 변색되고 말라붙거나 탈락되며, 열매 같은 경우에는 과경에 접하는 부위부터 스침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여 증상이 심해지면 점차 열매가 쭈그러들면서 유주라는 세균 삼출액을 방출하게 됩니다. 다음은 과수화상병 확산 요인입니다. 과수화상병은 작업자, 작업 도구에 의한 확산, 비바람에 의한 확산, 매개 곤충에 의한 확산, 그 밖에 묘목에 의한 확산, 꽃가루에 의한 확산과 더불어서 많은 감염 확산 요인이 있기 때문에 조기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해서 농가분들께서 실천해 주셔야 할 사항입니다. 첫 번째로는 6대 행정명령 이행인데요.
첫째로 과수 화상병 예방 교육을 연 1회 이수를 해주셔야 하고, 농작업을 하실 경우에는 항상 작업 이력을 기록하고, 작업자나 작업도구는 수시로 소독을 해주셔야 하고, 묘목을 새로 식재하셨을 경우에는 묘목 관리 이력을 꼭 기록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타 가원을 방문하시는 것을 제한하고, 마지막으로 과수 화상병 예방 및 예찰을 강화하여서 청결한 가원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농가 신고제에 동참해 주셔야 합니다. 과원을 상시 예찰하실 경우 다음과 같은 사진과 같은 증상을 보실 경우에는 예산군 농업센터로 전화 주시거나 1833-8572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신속하게 방문하여서 진단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농작업 시 주의사항입니다. 농가분들께서 전정을 하실 경우에는 작업도구는 반드시 70% 알코올로 소독을 한 후에 작업을 해주시고요. 나무가 바뀔 때마다 수시로 실시를 해주시고, 손도 역시 수시로 소독을 해주셔야 합니다. 입고 계신 작업복 및 작업판은 60도씨 이상의 물로 세탁을 꼭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상시 예찰 시 다음과 같은 궤양 증상을 발견하셨을 경우에는 이쪽 궤양 부분만 제거를 하시지 마시고 반드시 강하게 전정을 진행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보시는 그림과 같이 궤양이 가지 끝에서 발생을 했을 경우에는 40에서 70cm 이상 아래쪽 하부 가지를 절단을 해주셔야 되고, 궤양이 가지의 중간에 발생을 하셨을 경우에는 주지를 바로 전체적으로 주지를 절단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지와 주간 사이에 궤양이 발생을 하였을 경우에는 주간을 강하게 절단을 하여서 톱신페스트 등 소독약을 도포하여 이 절단 부분을 보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류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3월이 되면 저희 기술센터에서는 읍면을 통해서 과수 화상병 약제를 배부해 드리곤 합니다. 그때 약제 방제 확인서를 같이 드리고 있는데, 이 부분을 1년간 보관을 하셔야 합니다. 약제를 살포하신 일자라든지 약제명을 정확하게 기재를 해 주셔서 약제 봉지와 함께 1년간 보관하셔야 나중에 혹시라도 걸릴 화상병에 손실보상금 청구하실 때 서류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임대차 계약서입니다. 많은 농가분들께서 자경으로 진행하시는 부분은 상관이 없지만 가족으로 같이 운영을 하거나 아니면 구두 계약을 하신 농가분들께서는 이 임대차 계약서를 간과하시고 작성을 하시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추후에 마찬가지로 손실보상금을 청구하실 때 이쪽 권리를 상실하실 수 있기 때문에 가족 경영이라고 하더라도 구두로 계약하시지 마시고 꼭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시어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를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